나이를 생각하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만 좀 조용히 살아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정년퇴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 모든 시간은 그저 지나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박지민은 시립도서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7세. 30년간 책과 사람 사이를 이어온 그녀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붉은 우산이었습니다. 지민 씨, 또 그 우산이야? 나이 좀 생각하고 다녀야지. 며칠 전 동료 사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만 좀 조용히 살아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우산을 펼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색깔이 사람을 살려. 회색 하늘 아래에서도. 도서관 로비에는 후배 사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어색한 미소들. 지민은 30년 동안 이곳에서 수천 권의 책을 정리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 모든 시간은 그저 지나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시면서 손주들이나 봐주세요. 막내 사서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악의 없는 축복. 하지만 지민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팟캐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오디오북이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집중과 즐거움이 동시에 피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한 지민은 30년간 모아온 독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카드 위에는 대출자들의 이름과 책 제목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건넸던 내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건넬 수 없게 된 걸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지역문화센터 안내지였습니다. 구겨진 전단지를 펼치자 한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니어 팟캐스트 제작 기초반 마이너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마이크 편집 스토리텔링.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지민은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67세의 팟캐스트라니.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그때 옆집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만났을 때 했던 말. 지민 씨, 나이 드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힘들어. 뇌도 굳고. 뭘 배워도 젊을 때 배웠어야지. 에휴. 지민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맞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팟캐스트 강좌 같은 거 들어볼까 하는데. 민호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뭐가? 3년 전 생각 안 나요? 건강식품 다단계 하신다고 300만 원 날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일은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퇴직 후 무언가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그건 그때랑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또 강좌비 낸다고 하고 장비 사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사기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지민에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야. 다단계가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믿을만하다고. 결과가 뭐였어요? 민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67세에 그런 거 왜 배워요? 팟캐스트가 뭔지나 알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엄마 이 나이에 뭘 배워봤자.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뤄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엄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와서까지 엄마 걱정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괜히 이상한 거 배워서 사기당하거나 망신당하면 제가 수습해야 한다고요.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사기당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에휴, 엄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강잡이 명목으로 돈 뜯어가고 장비 사라고 하고.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야. 그래도 엄마 제발 현실 좀 봐요. 67세예요. 67세. 이 나이에 팟캐스트요. 누가 들어요? 엄마 목소리를? 그 말이 지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쉬세요. 손주들 봐주시면 나중에 제가 나을 때 엄마 편하잖아요.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지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데 팟캐스트라니. 엄마가 그렇게 쓸모없어 보여?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값. 그 말이 지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값이란 건 뭘까요? 조용히 있는 거? 새로운 걸 포기하는 거? 꿈을 접는 거?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엄마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 생각 안 해요. 박지민 씨 엄마 67세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다들 비웃을 텐데.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맞아, 나이 들어서 뭘 해봤자. 일은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깔이 말이나 되나.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진 전단지가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새벽 2시 지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67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여자라서 못한다, 학벌이 낮아서 못한다, 경력이 짧아서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지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러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지민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붉은 우산을 들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너무 늙었어. 이 나이에 뭘 배워봤자 누가 들어줄까? 실패하면 창피해. 젊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하지만 지민은 계속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집으로 돌아갈까? 그때 한 할머니가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아마도 70대 후반쯤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분도 하시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팟캐스트 강좌.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만. 너무 늙었나요? 이 나이에 배우는 게 힘들까요? 전화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희 최고령 수강생이 82세세요. 그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봤자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셨대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82세요? 그분도 하시는데 67세인 나는 아직 젊은 편이 아닌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붉은 우산을 힘껏 쥐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녀의 우산은 선명한 빨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그 말은 틀렸어. 오늘이 제일 젊지. 내일보다는. 그날 밤 지민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건 나이 핑계로 도망치는 거다. 67세도 충분히 젊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지민은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이 나이에 분홍색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색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강의실 안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보조 강사 수진과 70대로 보이는 수강생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팟캐스트를 만들 거예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지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은 늘 나이를 물었습니다. 이력서에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카페에서 할인을 받을 때도. 첫 실습 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지민 앞에 놓았습니다. 검은색 스폰지가 씌워진 마이크는 마치 작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녹음 버튼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자, 박지민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지민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간 책을 소리내어 읽어왔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박지민. 67세. 퇴직한 사서. 아들 하나를 둔 엄마. 그게 다였습니다. 그 외에 나를 설명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긴장하셨죠? 그럼 이렇게 해봐요. 오늘 기분만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딱 한 문장만요.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든 붉은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 아래서도 그 우산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고 제 우산은 빨개요. 그래서 괜찮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비와 빨간 우산. 이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버스 안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떨리고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날 밤 지민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들어준 개인 폴더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파일명 레드-엄브렐러-EP1 mp3.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가. 지민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붉은 우산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67세입니다.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했고 이제 퇴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쉰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30년간 책을 정리하며 익힌 타이핑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팟캐스트 수업 신청했어.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생각해봤는데 엄마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민호가 넥타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3년 전 일 벌써 잊으셨어요? 그때랑 달라. 이번엔 제대로 알아봤어. 수강료도 5만 원밖에 안 하고. 민호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넥타이를 맸습니다. 8시 30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큰돈 아니니까. 근데 엄마 진짜 조심하세요. 또 이상한 거 권하면 바로 끊으시고요. 알았어, 민호야. 안 늦었다. 저 먼저 갈게요. 민호가 급하게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지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지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지민은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 전 일 벌써 잊으셨어요? 그래, 잊지 않았어. 300만 원을 날린 그날도 민호가 실망한 얼굴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였고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붉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지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 나도. 수업이 세 번째 주를 넘어서자 지민은 매주 작은 에피소드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 이름은 붉은 우산. 첫 구독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수진 강사와 같은 수업을 듣는 70대 할머니 2분. 선생님, 구독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수진의 격려에도 지민은 씁쓸했습니다. 3명. 30년간 수천 명에게 책을 건넸던 그녀에게 3명은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버스에서 책을 읽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읽는 책은 지민이 20년 전 도서관에서 추천했던 소설이었습니다. 하차벨을 누르며 지민은 그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책. 좋죠?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정말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주인공이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50대면 아직 젊죠. 여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전 50대면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아요. 제가 지금 67세인데 팟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와, 멋지시다. 그날 저녁 지민은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은 버스에서 만난 책 이야기. 책과 나이와 도전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구독자가 1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명이 4명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그 안의 의미는 컸습니다. 수업이 계속될수록 지민의 팟캐스트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오해를 풀 때 필요한 문장들, 되돌아볼 시간을 갖는 법, 나이 들수록 필요한 용서의 기술.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지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힘들어? 에휴. 요즘 상사가 너무 심해요. 뭘 해도 맘에 안 들어 하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올린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래? 상사의 자리에서 세상을 상상해보는 법을 이야기했거든.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알아요? 도서관이랑 일반 회사는 달라요. 그 말이 지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그저 도서관에서 일했던 엄마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경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회사 경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원고를 새로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점으로 재단합니다. 직업이라는 점, 나이라는 점, 학력이라는 점. 하지만 사람은 면으로 보아야 이해됩니다. 당신의 상사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친구입니다. 점으로 보면 미움만 남지만 면으로 보면 이해가 시작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듣든 안 듣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주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붉은 우산 팟캐스트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는 퇴근길에 지민을 만났습니다. 엄마, 요즘 상사랑 조금 나아졌어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아픈 어머니를 간병한대요. 몰랐어요. 지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점에서 면으로 봤구나. 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구독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길고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달렸습니다. 67세에 시작하셨다니 용기가 납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걸까요? 오늘 긴 잣대로 사람을 봤더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지민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깊이라는 것을. 3명이든 30명이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녀는 새 에피소드 제목을 적었습니다. 긴 잣대로 세상 재기 -점이 아닌 면으로.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움직이며 녹음하기예요. 걸으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몸을 쓰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지민은 의아했습니다. 팟캐스트는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몸에서 나와요. 몸이 활성화되면 목소리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은 그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날부터 지민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든 것은 휴대폰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여전히 붉은 우산. 첫 번째 걷는 인터뷰는 공원에서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80대 노인 황정수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죠?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황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나 같은 늙은이를? 네, 매일 걷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두 사람은 공원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비결? 그냥 안 죽으려고 걷는 거지. 80 넘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쉬어야지. 근데 쉬면 죽어요. 몸을 안 쓰면 녹슬거든. 그럼 매일 얼마나 걸으세요? 1시간. 비 오나 눈 오나. 이 녀석 때문이기도 하고. 황 씨가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80이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배워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유튜브도 봐요. 늙었다고 멈추는 건 바보짓이에요. 지민은 호흡이 약간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분을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찼습니다. 황 씨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운동 안 하나? 젊은이요? 전 67세예요. 67? 젊네. 나보다 13살이나 어린데. 매일 걸어요. 안 그러면 나처럼 80까지 못 가요. 그 말이 지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67세가 젊다니. 황 씨의 기준에서는 그랬습니다. 나이는 정말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민은 매일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버거웠습니다. 팬데믹 동안 집에만 있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헉헉거렸습니다. 잠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이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걷는 인터뷰를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 새벽 청소를 하는 50대 여성, 대학을 새로 시작한 60대 남성. 걸으며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26세 대학생 한수아를 인터뷰했습니다. 수아 씨,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공원에 나오세요? 요즘 너무 불안해서요.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막막하고. 걷기가 도움이 돼요? 네. 걸으면 생각이 정리돼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 보면 용기가 나요. 할머니요? 네. 이 나이에도 운동하시고 새로운 거 배우시잖아요. 전 26인데 벌써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 생각해요. 아, 나도 아직 시간이 많구나. 지민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민의 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박지민 씨, 뭐 하셨어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좋아지다니. 매일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몸을 쓰는 삶은 이야기에도 탄력을 준다는 것을. 에피소드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생생해졌고 청취자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아요. 67세에 매일 운동하신다니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호흡은 정말 문장보 같네요. 쉼표를 찍으니 말이 이해돼요.
지민은 새 에피소드를 녹음하며 말했습니다. 호흡은 문장부 같습니다. 쉼표를 찍지 않으면 의미가 엉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문장이 망가집니다. 걷기는 쉼표예요. 숨 쉬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100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공원이요. 엄마 팟캐스트 들었는데 나도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지민은 아무 말 없이 붉은 우산을 집어 들었습니다. 같이 갈까? 모자는 나란히 공원 길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호흡은 함께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팟캐스트 붉은 우산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은주 61세. 선생님, 저는 올해 61세입니다. 요즘 SNS를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61세에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남들 눈에 나이도 먹고 철없이 보일까봐 무섭습니다. 지민은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7세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 그녀도 똑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그날 저녁 지민은 대본 없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은주님의 메일에 답하려고 합니다. 61세에 SNS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더 젊고 누구는 더 예쁘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특히 SNS는 비교의 지옥입니다. 완벽한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편집된 삶입니다. 진짜 삶은 훨씬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비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타임라인에서 비교를 유발하는 계정을 언팔하세요.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시물들, 당신의 나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 과감히 지우세요.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꺼냈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비교를 멈췄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인지, 조회수가 얼마인지. 처음엔 신경 썼습니다. 다른 팟캐스트는 수만 명인데 나는 겨우 100명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100명은 100명입니다. 100개의 귀, 100개의 마음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은주님, 이렇게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되 딱 3가지만 올리세요.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 정원이라면 정원, 재즈라면 재즈, 손글씨라면 손글씨.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요. 그러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정원은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녹음을 마치고 업로드하는 순간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요새 회사가 너무 빡세. 다들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연봉도 높아. 누군가 나 대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지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걷는 인터뷰 해볼래? 토요일 오전에 공원에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응. 엄마는 67년간 살면서 배웠어.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토요일 아침 모자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달리 편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민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건 방송용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만 듣는 거야. 둘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교요. 동기들은 다 과장인데 나만 대리예요. 연봉도 적고. 엄마, 전 실패자 같아요. 지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도 비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승진? 아니면 행복? 둘 다요. 그럼 누구의 행복? 내 행복?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거?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했어. 월급은 적었고 승진도 느렸어.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고 집도 크고 차도 좋았어. 근데 있잖아, 엄마는 행복했어. 왜냐면 책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책을 건네는 게 좋았거든. 비교를 멈추니까 보였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비교를 멈추고 싶어요. 근데 어떡해요? 매일 3가지씩 적어봐. 오늘 내가 잘한 것 3가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해.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밤 노트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냈다. 후배를 칭찬해줬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민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과장 승진 탈락했어요.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일을 좋아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비교를 꺼내놓았구나. 그날 밤 지민은 새 에피소드를 녹음했습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꺼내놓으세요.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당신만의 3가지를 남기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충분한 사람인지. 은주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인스타그램 시작했어요. 제 정원 사진만 올려요. 좋아요는 적지만 행복해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정원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숨이 쉬어집니다. 67세에 이런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네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교를 끄니 나의 색이 보여.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민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주최 측이었습니다. 붉은 우산 공개 녹음을 축제 무대에서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많은 시민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대? 67세의 수백 명 앞에서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붉은 스웨터를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산 스웨터였습니다. 당시에도 나이에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민은 그 스웨터를 좋아했습니다. 붉은색은 그녀에게 용기였습니다.
수락합니다. 축제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무대는 공원 한가운데 설치되었고 의자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고 지민 또래의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지민은 붉은 스웨터를 입고 무대 옆 대기실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하셨어요. 근데 수진아,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야. 실수하면 어떡하지? 선생님 30년간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셨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시작 10분 전 진행 요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무대 위에 메인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이 허둥지둥 고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공개 녹음인데 마이크가 없으면 어떡해. 그냥 취소하는 게 낫겠어. 지민은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고 분위기는 싸늘해져 갔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그날도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100명의 아이들 앞에서 동화 구연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 사서들은 당황했지만 지민은 마이크 없이 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지민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스웨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야?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래. 지민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단련된 호흡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은 30년간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던 사서였습니다. 마이크 없이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67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 나이에 왜 팟캐스트를 하냐고. 그 나이에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관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젊은이들 몫이라고. 67세에 영어를 배워봤자,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지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바람이 불어 붉은 스웨터 소매가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관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2년 전 퇴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니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직함은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박지민이었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붉은색을 좋아하는 박지민. 지민은 자신의 붉은 스웨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입으라고. 회색이나 베이지색을 입으라고. 하지만 나는 붉은색이 좋았습니다. 왜 내가 내 색을 포기해야 합니까?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이는 자산입니다. 67년을 살아온 이 경험, 이 지혜, 이 목소리를 왜 숨겨야 합니까? 지민은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대를 천천히 오가며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저는 67세에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을 걸으며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몸을 쓰며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갔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67세의 목소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고장났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30년간 단련된 이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45분간 지민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쉴 법도 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관객 2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완벽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무대 뒤로 다가왔습니다. 옅은 다크서클 굳은 어깨.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무대 뒤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로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여기를? 엄마 팟캐스트에 축제 공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게 된 게. 민호야,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냥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둘은 축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도서관에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둘은 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걷는 인터뷰해도 될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응.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방송용이 아니야. 그냥 우리 둘만 듣는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마음 어디가 제일 아파? 민호는 오래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요, 엄마. 전부 다 아파요. 어디서부터 아파? 직장이요.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아요. 실적에 쫓기고 상사한테 깨지고 후배들은 나만 보면 피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36살인데 아직도 대리예요. 동기들은 다 과장 달았는데 연봉도 낮고 집도 없고. 엄마, 전 실패자예요. 지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민호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전 점수로 평가받아요. 실적, KPI, 연봉. 모든 게 숫자고 그 숫자들이 전 실패자라고 말해요. 지민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민호야, 그건 점이야.
내 삶은 면이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를 점으로 봐. 직급이라는 점, 연봉이라는 점, 나이라는 점. 하지만 너는 점이 아니야. 너는 면이야. 복잡하고 넓고 깊은 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전 36년을 점수로 살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점수, 대학 갈 때는 수능 점수, 회사 들어가서는 연봉과 실적. 점에 구멍이 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에 구멍이 나면 면으로 수선하면 돼. 너는 대리지만 후배들을 잘 챙기잖아. 연봉은 낮지만 매달 엄마한테 용돈 보내주잖아. 집은 없지만 친구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잖아. 그게 면이야, 민호야. 민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6년을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지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민호야. 울면서 점을 씻어내. 한참을 울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대에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울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고. 엄마가 67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전 36살인데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넌 아직 젊어, 민호야. 아니에요. 엄마가 더 젊어요. 마음이. 그 말에 지민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도 무대 서기 전에 너무 무서웠어. 67세에 무슨 무대냐? 망신이나 당하면 어쩌나. 근데 알아.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어. 젊어도 무섭고 늙어도 무서워.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앞에서 뭘 선택하느냐야. 민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냥 엄마로만 봤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박지민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30년 경력의 사서였던 매일 걷는, 인터뷰를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붉은색을 사랑하는 한 인간.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비교를 멈추고 내 색깔을 지키는 사람. 지민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소리, 발소리, 때때로 나오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팟캐스트에 나가도 될까요? 진짜? 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6살, 대리, 비교 속에서 사는 직장인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이야기는 소중해. 나이와 상관없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대학 졸업식 날 할머니가 주셨던 편지. 민호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취업 준비에 바빠서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졸업 축하한다.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은 너를 점수로 평가할 거야. 하지만 넌 점수가 아니야. 너는 민호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비교하지 마. 내 길을 가.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서면 돼. 할머니는 80살까지 살았지만 제일 후회하는 건 비교하며 산 시간이야. 넌 비교하지 마. 약속해.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미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점수가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제출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비교하시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상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도 그래, 민호야. 나도 매일 다른 부장들이랑 비교당해. 끝이 없어. 둘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민호는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직 안 했어요. 대신 상사랑 대화했어요. 점이 아니라 면으로. 지민은 웃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엄마, 이번 주 팟캐스트에 제 이야기 올려도 돼요? 물론이지. 그 주 붉은 우산에는 특별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은 36살 아들이 67살 엄마에게 배운 것.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 200개, 공유 500번.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저도 36살인데 매일 비교 속에 살아요. 점수가 아니라 면. 이 말에 눈물 났습니다. 67세 엄마가 36세 아들을 가르치다니 감동이에요. 민호는 그날 밤 할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10년 늦게 편지 읽었어요. 이제 비교 안 할게요. 약속해요. 민호와의 에피소드가 올라간 후 붉은 우산 구독자는 열흘 만에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민은 숫자를 보며 놀랐지만 이제 그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의 이메일함에 특별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SBS 라디오 프로듀서였습니다. 박지민 선생님,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67세에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SBS 라디오, 전국 방송.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국 방송에 나가도 되나? 67세 할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박지민이야. 67년을 살아온 배울 게 아직 많은 박지민. 수락합니다. 방송 녹음 날 지민은 붉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걷는데 젊은 작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67세래. 진짜 젊어 보이시네. 나이는 숫자구나. 녹음실에 들어가자 30대로 보이는 DJ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팟캐스트 정주행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지민이라고 불러주세요. 67세신데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DJ가 물었습니다. 67세에 팟캐스트를 시작하셨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나이에 왜 그러냐고. 친구들도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헛짓거리 한다고.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왜 나이를 핑계로 삼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은 두렵습니다. 젊어도 두렵고 나이 들어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삼으면 두려움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난 늙어서 안 되라고 하면 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으셨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문장을 매일 되뇌었어요. 오늘이 가장 젊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지만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 다음은 오늘입니다. DJ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오늘이 가장 젊다. 저도 30대인데 벌써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30대요? 아직 너무 젊으시네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법, 몸을 쓰며 살아가는 법, 긴 잣대로 사람을 보는 법. 방송이 끝나고 지민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방송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엄마, 저도 결심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가기로 했어요. 36살이지만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지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어. 넌 아직 젊어. 엄마도요. 67살이지만 가장 젊어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저렇게 흐르는 거겠죠.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방송 대박이었어요. 벌써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수진아, 조회수는 안 봐도 돼. 그것보다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다음 학기에 내가 강의 하나 맡아도 될까? 시니어를 위한 팟캐스트 강의.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와, 대박인데요? 나도 배웠으니 나눠야지. 그게 순리니까. 몇 달 후, 붉은 우산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인 히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함에는 매일 누군가의 작은 반전이 도착했습니다. 62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오늘 붉은 옷을 입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미뤘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어요. 걷기와 대화를 매일 10분씩 합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75세인데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민은 그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33세,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민호가 붉은 우산을 들으며 도서관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붉은 우산 열혈 청취자예요. 67세에 시작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지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사서구나. 반가워요. 네, 어머님도 30년간 사서셨다고 들었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는 무슨? 우리는 동료지.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와 여자친구, 지민, 그리고 수진도 함께. 테이블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학기 강의 신청자가 벌써 50명이래요. 67세부터 82세까지. 지민이 놀랐습니다. 82세도? 네. 그분이 메일 보내셨어요. 82살인데 늦었을까요? 라고. 제가 답장했어요.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지민은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 마이너스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 마이크 앞에 앉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붉은 우산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6개월간 5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67세의 제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67세에 시작해서 후회 없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고. 저는 했으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창가로 가서 붉은 우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고 그 다음은 오늘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새로운 건 젊은이 몫이라고. 67세에 영어를 배워봐야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비교를 끄고 호흡을 켜고 당신의 긴 잣대를 꺼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을 입으세요. 매일 걸으세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인공은 언제나 나라는 것을. 녹음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민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67세. 오늘이 가장 젊다라는 제목으로요. 지민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작은 팟캐스트가 여기까지 왔다니.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꽂이에서 붉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지민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붉은색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67세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젊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정수 할아버지가 빗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80세의 그는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할아버지. 황 씨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지민 씨, 비 오는데 나왔어? 네, 걸어야죠. 몸이 녹슬까봐. 그래, 그래야지. 멈추면 죽는 거야.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67세와 80세.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인이지만 그들의 걸음은 젊었습니다. 지민 씨, 나 팟캐스트 들었어. 감동이더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 시작해볼까? 80세의 걷기 인생.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잖아요. 맞아. 내일보다는. 빗속을 걷는 두 사람. 붉은 우산 아래에서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해.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붉은 우산 시즌이 기획안. 그 아래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나.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붉은 우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었습니다. 끝. 후기 나레이션. 이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67세든 80세든 36세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비교를 끄고 당신의 색을 입고 걸으며 대화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더 따뜻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